자, 매주 목요일 보수의 진정한 가치와 품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비대위 체제에서 이루어진 이제 연찬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찬회가 보니까 이제 9월 정기국회 대응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네. 동시에 사실 이게 강조가 된 것 같은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이제 문정부의 핵심 기조를 평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연찬회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연례 행사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게 예년과 다른 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에 예. 열리는 첫 번째 죄송합니다. 정기국회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안보나 경제라는 국정의 두 가지 기본 요소인 그 분야에서 지금 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죠. 다른 때보다. 예. 이번 정기국회를 잘해야 그래 어느 정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예년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은근히 좀 실망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이 정기국회라는 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그 비판과 공세 때문에 국정을 주도하기가 퍽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렇죠. 야당은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예. 그래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데 예능처럼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예. 뭐 참석을 안 해봤으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언론 보도만 보면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지금 예.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국민적 관심사고 국가 중대사인데 예. 이거를 제대로 이제 국정감사라고 예산심사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어야 철저한 되거든요. 준비가 있어야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늦어도 7월 초에는 예. 당이 어떤 이슈를 중심적으로 건드릴 거냐 하는 걸 정하고 상임위별로 다 이슈를 받아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심 이슈를 정한 다음에 어느 의원이 가장 이 문제를 잘 건드릴 수 있나는 걸 봐서 선수 뽑는 거. 예, 말하자면 주 공격수와 부 공격수 예, 예, 예. 보조를 다 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2달 정도, 그러니까 7, 8월 2달, 2달 정도는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문가 만나 의견 듣고 하느라고 다른 정신이 없어야 돼요. 예. 그 맡은 사람들은. 그런데 지난 2달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보내질 않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연찬의 모습만 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안 봐도 아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그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딱 고르고 그럼요.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는 합동훈련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훈련도 말하자면. 하고 이래야 네, 되는 그런 건데. 식으로 예. 참 준비해 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이 정기국회 특히 이제 감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의 존재감, 그럼요. 그다음에 공격력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 높이는. 지금 국정 현안이 널려 있어요. 예. 야당으로서는 정말 좋은 소재들이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이걸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 저도 이게 방송 영상을 봤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 그러면서 이제 막 강하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이제 네. 그런 모습도 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마 이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청와대 경제 라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경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이 좀 적절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 물론 야당으로서 당연히 예.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제 뭐 규정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문책하라 해서 바꾸라고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요구할 만한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대통령이요 정기국회 전에 그 문책해서 바꾸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만 물고 늘어졌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 있는 분들이죠. 예. 그리고 그것만 문책하라 이것은 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당연한 주장이긴 하나 그걸로 야당이 무슨 정부 여당을 몰아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정책은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죠. 예. 그런데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이 망가졌다고 단정을 하면 그럼 야당은 비판만 하면 안 돼요. 제1야당은 대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했다든지 그럼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걸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까지 돼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은 좀 의아했던 게 이제 거의 약간 일종의 옛날에 시위하는 그런 네, 모습 같은 게 연찬회에서 비춰졌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아주 전통적으로 야당이 그냥 습관처럼 써오던 방식이에요. 이제 그것이 국민들도 그런 모습을 식상해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걸 보고 야, 저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선명하고 그다음에 뭔가 공격을 제대로 하는 야당도 필요한데 이제 예전식의 그 선명성, 투쟁성이랄까 뭐 이것만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짚어볼 텐데요.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재밌었던 게 소속 국회의원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 연찬회에서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당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이른바 이제 보수 계멸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한번 이제 의원들이 진단해 본 내용인데 핵심으로 짚은 게 이제 계파 갈등과 보수 분열이었었어요. 뭐 이 내용 어떻다고 보시나요? 아니 물론 계파 갈등이 국민들을 뭐 식상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닌 거죠. 국민이 꼭 계파 갈등 때문에만 뭐 자유한국당을 버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가 시대에 안 맞는다고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말로야 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무슨 그랬잖아요. 뭐 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그랬지만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애쓴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국민 눈으로 볼 적에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그래서 잃어버린 거죠. 계파 갈등은 부차적인 거죠. 뭐 친박 비박이 갈라져 싸운 것은 특히 지난번 총선 공천에서 친박들이 보여준 그 광기. 이게 광기예요, 광기. 보통 상식적인 공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국민을 실망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게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거죠.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신뢰가 이뤄온 거예요. 그러다 결정타를 맞은 거죠. 저도 사실 이 계파 갈등 얘기를 어느 정당이든 많이 하는데 이걸 들고 나오는 건 사실 되게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의 문제지. 그리고 뭐 어느 정당이나 민주당 내에 계파 갈등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건데 거기도 하고. 계파 갈등의 요인이 뭐냐, 그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어떠냐가 문제인 것이지 뭐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또 이 보수 분열이라는 진단도 뭐 틀린 진단은 아니긴 한데 뭐 친박 비박뿐만 아니라 현재 보수 정당이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긴 하니까. 근데 제가 설핏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탄핵 국면에서 보수가 분열된 게 문제 아니냐라는 인식도 사실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그걸 정치 세력이라고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거 하나 반성했습니까? 국민 앞에 참여한 일이 있어요? 당이 그럼 뭐 응징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새로 태어났다? 그거 누가 믿을 건데 이거. 자, 근데 그러면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는 그럼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시장 경제와 합리적 보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늘 하던 얘기 같은데. 문제는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이 가치를 어쨌든 지향한다. 뭐 그런 결론이 나왔다. 뭐 이런 어떻게 지향하겠다는 건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그 말을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언제는 뭐 합리적 보수 자기들 안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해봤자 그럼 뭘 내놔야죠 그러면. 시장 경제 누가 시장 경제 하지 말자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도 그럼 어떤 시장 경제?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시장 경제가 어떤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는 겁니까? 아닌데. 그런 같은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는 소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 경제를 우리가 한 20년 해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왔어요. 이걸 다시 그냥 하자? 이건 국민이 어떤 국민도 호응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시장 경제, 김병준 위원장 시장 경제 얘기했죠. 어떤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는 국가주의라고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제 의중과 행보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이제 한국당은 이제 고장난 자동차다. 자, 그러면서 뭐 인적 천산보다 가치 재정립이 우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김진태 의원은 또 친박계에선 반대로 차는 문제 아니다. 왜 운전사가 문제다. 이런 식의 또 대응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된 것이 고장난 차다 그렇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 저는 고장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난폭 운전해가지고 충돌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운전의 문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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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야 운전하는 사람이 뭐 수시로 정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난폭 운전을 하다가 그죠? 남이 저 뒤도 받고 옆도 받고도 해서 사고 난 거잖아요. 지금. 예. 이제 그래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장난 부분도 수리해야 되지만 예. 근본적으로 사람도 바꿔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 가치를 재정립해서 차도 바꾸고 하지만 난폭 운전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물론이죠. 예. 자,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 김병준호 출범이 이제 거의 1개월이 다 돼 가는데 사실은 보면 2개월 좀 지났어요. 예. 2개월 지났는데 네. 조용하고 안정된 이제 비대위가 진짜 비대위냐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예. 물론 홍 전 대표 체제와는 이제 차별화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김병준 비대위 자체의 색깔이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예. 아직은 색깔 내놓은 게 없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출범하자마자 국가주의 지적한 거, 담론을 제시한 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선한 인상을 줬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좀 아쉬운 게 국가주의 문제를 제기할 테면 체계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심한 국가주의적 모습 보였던 그렇죠.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예.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사과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체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얘기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딱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국가주의를 얘기한 다음에 별로 후속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은 있는데 그러나 그걸 아직도 국민들은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이후에는 비대위가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그래야 되나? 존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 그 현안이 국정 현안이 지금 널려 있다시피 한데 비대위 차원에서 아무런 그 대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당의 의사결정하는 최고 상위 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 제1야당이 저렇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산발적으로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있으나 비대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회의는 자주 열리는 것 같은데 전혀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 내에서는 비대위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당 내에서는 비대위보다는 차기 전당대회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 향방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권이 어디로 가냐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당권에 도전할 사람들은 조직을 확대하는 걸 미리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뭐 비대위는 특별히 당내에 무슨 소란 피울 만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괜찮다. 신경 쓸 일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과 정력을 오히려 전대 준비 쪽으로 쓰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국정감사가 끝나면 훨씬 더 당권 레이스가 격화될 거다. 그쪽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럼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자, 한편으로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임시분화 체제를 종식하고 통합보수야당 건설하자. 야권 리모델링을 주장했습니다. 이 이른바 이제 보수 빅텐트론인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세상에 뭐 가능성으로 따지면 항상 50%는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 빅텐트를 뭐 한두 번 쳐봤습니까? 뭐 그죠? 뭐 작년 재작년에도 빅텐트 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농담으로 이런 말 했어요. 저런 식으로 빅텐트를 치면 B자 밑에 기억 받침은 니은으로 바꾸면 빈텐트가 됩니다. 저렇게 하면 빈텐트 된다. 제가 그런 말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야권 통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뭐 그 자체가 나쁠 건 없지만은 뭘 가지고 어떻게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맹이는 없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 통합한다고만 그러면 빅텐트가 아니라 또 빈텐트 되기 쉽죠. 뭐. 오늘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